깁생이 뭔지 아세요? 응? 깁생이 뭔지 아세요? 깊은 생각. 아니 어떻게 아세요? 수학학원 엄청 유명한 수학학원. 아 그래요? 그게 그 한석원 쌤이 만든 수학학원이야. 그 머리 없는 쌤이요? 아 그래 그렇긴 하다. 아, 네 그냥 진짜 깊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강의하세요? 내가 강의는 아니 개성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은 막 예전처럼 많이 하시진 않으셔. 근데 아직 생각보다 연세 나이 안 많으죠? 그냥 노안이지. 그렇지. 우리 피부는 굉장히 언니? 현실. 아 보시게요? 오. 한번 봐주세요. 왜? 너무 아니 거의 선생님과 약간 동급 네, 현우진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 쌤도 따로 하시잖아. 됐어. 아니 쌤 오늘 할 시간에 보고 나왔겠다. 뭐라고 했길래? 아 잠시만요. 처음부터 찍어드릴게요. 두 대만 있으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0이랑 6 쓰고. 자, 보자 오늘 병고점. 병고점. 봅시다. 품위를 잠깐 잃으셨군요. 자, 할게. 이제 키웠어요. 키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안 보려고 했던 것도 사실. 아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냥 합시다. 중요한 거 아니야? 쌤 유튜버십 표현을 하고 아무나 보니까 상관없습니다. 조회수 100 넘던데. 그러니까 좀 근데 제가 왜 못하는 초보 거예요? 유튜버? 아 왜 100이 넘는 거예요, 조회수가 진짜로? 아니 그 쇼츠 때문에 그래. 쌤 솔직히 아니, 해요? 아니, 아니, 저 그게 영상 하나가 100회.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뭐지?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쇼츠를 올리잖아. 그럼 무조건 노출 안 돼. 걔네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다고. 무조건 노출을 해본대. 노출을 해서 그게 조회수가 터지면 계속 노출해주고 조회수가 안 터지면 쫙 들어가는데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조회수가 100에서 200 정도 나와. 그러니까 쌤 거는 노출이 되었다가 아무도 안 봐서 돌아왔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100이면 그럼 다른 사람도 포함이 돼. 학원 안 다니는 사람도 포함이 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조회수가 나오는 거 전부 다 이제 노출되었다 하는 거고. 아 쌤이 쇼츠에 노출되는 건 뭐야? 쌤이 개념원리를 조금씩 찍고 있거든. 아, 봤어. 한 페이지씩 풀이를 찍어서 올리는 거. 그게 이제 쇼츠로 되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 쌤이 그런 거 쌤 성격상 막 그런 거 따지고 있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우연히 알게 된 거 이거는 갑자기 조회수 올라니 나도 궁금해서 조회를 해봤, 그러니까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기본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세팅이 돼 있대. 수익 있어요. 응? 수익. 구독자 무슨 소리야? 1000명 너무 하시고. 설명이 안 나와요. 아, 저 어떻게 알아? 9명인데. 아니야, 11명이야? 쌤도 구독할게요 지금. 어떡해.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에 더 가깝지 않을까. 근데 알고리즘에. 쌤 명수학 치려고 명수 치니까 명수는 명수학? 12살이고 뭐예요? 명수를 장명수 아니야 장명수. 근데 알고리즘에 그 영상이 뜬다고. 졌어. 명수학 하고 있더니 명수학 안 떠. 밑에 내려가면 있어. 이거다. 맞아, 한 두 번 스크롤하면 또. 쌤이 80이는 뭐예요? 선생님 성격이 빠르셔서. 82년생이죠. 내가 82년생. 맞아. 근데 제가 잠결에 82를 보고 혹시나 82년생이라 하고 계산을 하다가 잠결했다 했잖아요. 근데 계산이 잘못해서 29이 나온 거예요. 저 빨리 숫자 없애야 돼. 자 합시다. 아니 선생님 성격이 빠르셔서. 아니, 내가 쌤 빠른 성격은 급한 성격은 아닌데 진짜. 뭐? 자, 476회. 총 조회수. 아니 그거는 그렇게 된 거야. 아 그죠? 노출돼서. 근데 들어가 보는 것도 신기해. 조회수 476인데 좋아요 한 개. 아니 무슨 영상이었어? 쇼츠. 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전혀 없어서. 자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삼각함수 활용을 할 건데 활용해서 다루는 주제는 원래는 이제 두 개거든. 이제 문제집에서는 보통 3가지 혹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사인 법칙. 그리고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고 세 번째가 삼각형 또는 사각형 넓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은 뭐 이런 거지. 사인 이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참. 이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를 활용해서 도형 문제를 조금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가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효과적으로 해결하겠다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지. 혹시 삼각형의 6요소라는 말 들어봤어? 점선 이게 좀 이상한. 어쨌든 이게 그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이 세 개, 그러니까 변 세 개, 각 세 개.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 6요소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뭐 결정한다는 거고, 혹은 삼각형에 대한 뭔가 알아낸다 이런 거에 가까워. 근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세 개가 주어지면 이제 삼각형이 보통 결정돼. 네,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각의 크기 세 개 알면 삼각형이 결정되면 안 돼. 안 되잖아. 크기가 다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변과 한 각의 크기나 한 변과 두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도 이제 한 변과 두 각은 무조건 유일하게 결정되겠구나. 근데 이제 그 뭐지? 두 변과 한 각의 크기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일정하게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각이 사이각이 아닐 때.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세 개가 주어지면 결정된다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결정은 되는 거고 우리한테 이제 세 개를 주고 나서 삼각형을 결정하라고 시키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1단계는.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게 사인 법칙인데 이제 결론부터 쓰게 되면 이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라는 관계가 이제 성립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사인 법칙입니다. 이때 이제 이 R이라는 친구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리키는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 원을 먼저 그려야 되겠지. 원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때 이제 이 길이를 나지 R이라고 잡는 거지. 자, 저때 우리가 이제 사인 A분의 A가 2R이라는 관계식을 증명하면 나머지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그 원에서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맞지? 그래서 요렇게 그리더라도 요 각의 크기를 A 프레임을 잡으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얘가 뭘로 바뀌어? 직각으로 바뀌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되니까. 괜찮아? 오케이? 그럼 뭐가 성립하지? 요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사인은 이거분의 이거잖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마주보는 변이 스몰 a니까 이제 이 라지 r 분의 a가 사인 a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리 바꾸면 저 관계식이 만들어지고 저걸 세 번 하면 다 성립하게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쌤이 지금 예각 삼각형일 때 했는데 둔각 삼각형일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인 법칙을 가지고 공식이 이거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데 를 물으면 이야기 좀 해볼게. 세 가지를 보통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식을 한번 봐봐. 지금 저 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총 몇 개지? 쌤이 네모친 박스에는 4개가 있잖아, 맞지? 그러면 4개 중에 3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 어차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우리는 6요소를 결정한다고 했잖아, 맞지? 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몇 개가 주어지면 3개가 주어지면 나머지들을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보 3개가 기본값인 거야, 항상. 오케이? 그래서 요 등식에서 이 하나의 박스에서 정보가 4개 필요하잖아. 4개가 있잖아. 그 중에 3개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근데 사인 법칙은 약간 각이랑 엮여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하거든. 그래서 보통 두 각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이 좀 강해. 괜찮아? 두 각과 한 변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삼각형은 각이 어차피 몇 개밖에 없어. 그리고 그 합이 몇 도야? 180도잖아, 맞지? 그러니까 두 개를 주는 건 실제 몇 개 주는 거랑 똑같아요. 3개 주는 거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떤 각을 줘도 상관이 없어. 그냥 각 2개 주고 변 하나 주면 무조건 그 각들이 마주보는 변을 사인 법칙으로 통해 다 구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보통 이렇게 ASA 조건이라고 쓰는 거지. 꼭 ASA일 필요는 없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각과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이제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뭐든지 찾을 수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외접원 나오면 다 잘. 그러니까 외접원에 대한 요구가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공식 중에 외접원을 엮인 게 사인 법칙밖에 없어. 그럼 당연히 외접원에 대한 요구가 주어지면 무슨 문제인 거야?
사인 법칙 문제인 거지. 괜찮니? 오케이. 자, 세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식을 이제 연비 비례식에서 본단 말이야. 저 말은 어떻게 고쳐 써도 괜찮아?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잖아, 맞지?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와 각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겠지. 근데 사인은 비례한다는 얘기야. 사인 값은.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와 이제 사인의 비가 같다라는 게 사인 법칙에서 얻게 되는 이제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인 법칙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게 돼 있어.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 여기 6번 문제가 사실은 좀 유명한 문제인데 쌤 기준 유명이야. 무슨 얘기냐면 쌤이 이걸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풀려봤거든. 진짜 못 풀더라고. 그림이 약간 삐꾸가 나 버렸는데. 사실 내년에도 풀리면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이게 A고 이게 라지 A지. 무슨 말이야? 이게 B고 이게 라지 B지. 무슨 말이야? 방금 윤성이가 말한 말 맞아. 뭐라고? 마주보는 변과 각사야. 사인 법칙은 마주보는 변각이 주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 진짜 중요해. 항상 이걸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형 문제는 공식을 몰라서 못 풀면 진짜 심각한 거야. 보통 공식은 다 알아. 근데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 게 쉽지 않아. 풀었어? 근데 쌤 이거를 쌤이 이제 수능 수업하는 교재가 있거든. 거기에다가 고3 수업할 때 실어놓고 애들한테 풀리거든. 근데 거의 못 풀어. 진짜 모의고 수능에서 고3 모의고사 1등 받는 애들도 빨리는 못 풀어. 시간을 많이 주면 풀긴 하는데 좀 많이 헤매더라. 그냥 몇 백이 몇을 이렇게 나와요? 아니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내가 구하는 게 누구지? 이 DB기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요 각이 지금 우리가 알잖아. 왜냐면 이렇게 30도니까 여기 60도일 거 아니야. 여기 120도지. 그럼 요렇게 항상 마주보는 변과 각을 보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내가 BE에 대한 정보가 여기랑 같다는 조건에 추가적으로 주어져 있잖아, 맞지? 그러면 요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쓰는 이유는 이 각이랑 이거랑 더해서 90도지? 근데 이 각이랑 이거랑 더해서 또 90도잖아. 그럼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가 되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져서 이렇게 식을 쓴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맥락이 그런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BE를 구해야 되는데 어차피 B랑 누구랑 같대? AD랑 같대. 그럼 B를 AD로 바꿔 써도 괜찮지?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분의 AD가 이 친구랑 같다는 정보를 얻은 거야. 근데 AD는 뭐야? AD는 4 이렇게잖아. 4 사인 세타인 거야. 그래서 AD를 4 사인 세타로 고쳐 쓸 수 있어. 그럼 사인 세타 약분됐지. 맞지? 사인 120도는 상수 값이잖아. 따라서 D는 4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져. 사인 120도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그냥 사인 3분의 파이로 갔습니다.
이거는 외우는 거. 이렇게 외우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외우지 이거? 중3학년 때 삼각비에서 외우는 거야. 아 진짜로? 진짜 그때 외우는 거야. 그때 외우는 거야. 그냥 2R이라서 4 쓰긴 했는데 그렇게 돼요. 이해할? 그쪽이 직각삼각형 무조건 반지의 다시 어느 삼각형? 그 A, B, C 어. 에서 사인 세타분의 AD로 바꾸면은 어. 그 2R이랑 저거랑 같잖아요. 아, 그래서 빗변이랑 같으니까. 바로 사로서. 그건 괜찮아. 그건 괜찮아.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좀 돌아간 거고 네. 사실 기본값은 이거는 이제 사실 삼각함수 활용해서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쌤이 이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너희가 삼각비를 한 지가 그래도 선생들 얼마 안 됐으니까 이야기를 안 한 거지. 사실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외우는 거야 원래. 요 정확히는 세 개지.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표현하는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 사실 외워서 쓰는 거죠. 약간 공식에 가까워 체감상.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삼각비 활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주로 이걸 가리킵니다. 주로 이렇게 모셔 쓰는 세 가지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거다. 그리고 이제 마주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 어쨌든 잘 이어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쌤이 생각하기에도 좀 복잡하긴 합니다. 또 다시부터 약간의 그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0번 봅시다. 10번을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BAC가 25. 일단 표시를 좀 할게요. 쌤이 그리는 동안 문제 좀 읽어보십시오. 자, BD의 길이를 구하시려 나왔습니다. BD의 길이. 자,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볼까? 일단 첫 번째 보는 생각은 원주각이 진짜 많다 맞지? 우리한테 원주각 가지고 뭔가 해보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근데 쌤이 먼저 들어오는 건 20도, 70도는 너무 이게 의도적이잖아, 맞지? 더해서 몇 도가 되는 건게? 90도. 그러니까 요 70도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여기 70도 해서 이게 직각 만들고 그럼 결국 이 친구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야? 뭐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뜰로 해석하라는 얘기지 않지? 90도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지름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저식 중에 뭘 채운 거야? 이걸 채운 거잖아. 맞지? 근데 또 잘 보니까 나 이거 구하래. 그러면 뭐 생각하라고? 이거 생각하라고. 그럼 얘가 마주보는 변이 각이 뭐야? 이 친구잖아, 맞지? 근데 이거 20도 원주각 땡기면 여기 20도잖아. 45도 잘 생겼네. 그래서 사인 45도분의 BD는 2라지알. 맞지? 그러니까 사인 45도분의 BD가 5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자, 13번 봅시다. 13번은 사인 A 더하기 B를 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라고 쓰는 거고 사인 B 더하기 C를 보면 이제 사인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거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B라고 쓰는 거겠지. 이 친구가 4대 7대 5가 됩니다. 말은 이제 변의 길이 B가 몇 대 몇 시간 얘기야?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C 대 A 대 B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저식의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까? 오, 맞아. K를 쓰는 겁니다. C는 4K, A는 7K, 그리고 B는 5K 대입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윤성아 괜찮니? 오케이. 자, 넘어갈게. 우리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쌤이 이제 느끼기에는 사인 법칙보다 코사인 법칙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
코사인 법칙이 좀 더 상황이 명확하게 쓰이고 이제 사인 법칙이 조금 더 이제 숨겨져서 쓰이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좀 더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코사인 법칙을 봅시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코사인 법칙은 이제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이렇게 씁니다. 다시 이런 구조인데 삼각형 ABC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마주보는 변이 전부 다 스몰이 되는 거잖아. A, B,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 두 변의 길이와 이게 주어지고 이게 주어지고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때 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구조거든.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빼기 2bc 코사인 a를 하게 되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구해지는 이런 구조야.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이걸 그냥 변형해서 이렇게 쓰는 거야. 두 번째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쓰게 돼. 쌤이 지금은 저기 a 제곱 는으로 썼잖아, 맞지? 근데 b 제곱 는으로 써도 괜찮고 c 제곱 는으로 써도 괜찮아, 알았지?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건데 쌤은 이제 지금은 a를 기준으로 잡은 거지. 제일 일반적인 상태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활용되는 상황을 좀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 얘는 무슨 상황인 것 같아? S, A, S 구조지. 즉 두 변과 그 사이 값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 코사인 법칙을 구할 수 있어. 이 코사인 만약에 두 변과 그 사이 값의 크기가 아니게 주어지게 되면 그럴 때는 약간 미지수 잡고 식을 억지로 만들어서 2차 방식, 토론 방식 풀게 될 거야.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얘는 뭐지? 얘는? 그렇지. 세변 길이가 주어지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가 코사인 법칙의 또 다른 의미인 거지. 요거는 많이 중요하겠다, 맞지? 대안이 없어.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피타가 아니라면 이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밖에 없긴 합니다. 윤성이 또 돌린다. 아니 괜찮아요. 자, 합시다. 네, 증명을 좀 해볼 건데 증명은 그냥 이제 원래는 예각, 분각 나눠서 해야 되거든. 그냥 예각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형을 다룰 때 정말 기본적인 접근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수선의 반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피타가 제일 강력한 도구긴 해서 S 반을 내리고 이제 이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 이 길이를 a-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하면 코사인 A가 안 쓰이죠? 예, 잠깐만 잘못되었습니다. 코사인 A가 쓰이려면 잠깐만 예상치 못했군요. 자, 이렇게 하자. 일단 수선을 말내리고 수선을 이쪽에서 내릴게. 이렇게 약간 삐뚤긴 한데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X. 이번에는 코사인을 쓰려고. 그러니까 아까 쌤이 붙여버렸네.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그 삼각형 활용 기억나지? 변이 주어지면 각 표현하는 거. 여기가 뭐가 되냐면 C 코사인 A가 됩니다. 괜찮아? 오케이. 다시 아까 뭐 했었지? 이렇게 해놓고 세타 L, 얘는 L 사인, 얘는 L 코사인. 자, 그럼 여기를 내가 다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지? B 마이너스 C 코사인 A 이렇게 쓰면 되겠지? 괜찮지?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랑 어떻게 했어? 다요. 같겠지? 그냥 그걸 쓰자. 자, 해봅시다. C 제곱 빼기 C 제곱 코사인 제곱이 는 A 제곱 빼기 B 마이너스 C 코사인 A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괜찮지? 약간의 머리를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냥 해야지 열심히. 감산은 안 되지. B 제곱 더하기 2BC 코사인 A 그리고 더하기 C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야. 뭐. 자, 그러면 짜잔 될 것 같거든. 이 친구랑 만나면 뭐가 되지?
이 마이너스 맞아? 네. 그냥 없어. 그냥 없어지네. 없어지면 안 돼. 아 맞네. 없어지는 맞아. 없어지면 맞네. 네. 쌤이 이게 좀 민망하다. 진짜 제대로 까먹었다. 쌤은 이제 딱 보고 이거는 나한테 가능하지 이렇게 딱 하고 왔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잠깐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거 넘기면 이제 그냥 바로 증명이 끝난 거지 맞지? 괜히 고민했습니다. 타연이 지금 눈 뜨고 잠깐 어디 갔다 왔지? 잠깐 딴 생각했지 솔직히. 그래. 자 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쌤이 이게 증명할 때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보고 뭐 맨날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아니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아 당황했습니다. 이거 지워지고 그럼 비제곱 넘어가고 이거 넘어가게 되면 요식 만들어지는 거 맞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 증명까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차피 그냥 저거 적당히 식 정리한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법칙 활용되는 상황이 몇 가지? 두 가지. 이건 뭐 SSS라고 해도 괜찮겠다 맞지? 그래서 저 두 가지 정보가 형태가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볼까? 20번. 자,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미 잘 비워져 있고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직각, 그리고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5, 그리고 A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시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가 5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맞지? 1대 2대니까 여기가 10이 될 거 맞지? 1대 2대는 여기 6이 되겠다 맞지? 여기가 몇 도? 120도네. 코사인 법칙 쓰면 저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괜찮니? 사실 수선을 관련해서 그냥 기타 쓰면 훨씬 빠르겠다 맞지? 자 어쨌든 합시다. 6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120도 아까 얼마나 보였지?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코사인 120도가 제일 많이 나와. 코사인 120도가 제일 많이 나와.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도 봅시다. 23번. 자 23번 문제를 보게 되면 이미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5, 여기가 3 이렇게 주어진 상태고 문제에서 AD 길이, 그 변 길이, 선분 길이를 구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지? 열심히 풀면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풀면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식은 요 가격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거야. 그리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써버리자. 그럼 구해지겠지. 자, 코사인 여기가 뭐지 이름이? B? B. 코사인 B는 어떻게? 코사인 B는 2 곱하기 이거 2 곱하기 4 곱하기 8분의 4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빼기 마주보는 변의 제곱 36 이렇게. 얘가 80이었으니까 44가 되나? 그럼 약분하면 11이 되어서 16분의 11이 나왔지. 그럼 다시 이 삼각형에서 또 코사인 법칙. 그러면 이제 16 더하기 25 빼기 2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16분의 1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남아서 2분의 55? 얘는 41, 2분의 82, 2분의 27? 맞나? 숫자가 AD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그 이거 AD의 제곱이니까 이 친구 AD의 제곱이니까 괜찮아? 뭐 틀렸을 수도 있어. 50, 80, 쉽지가 않은데. 2분의 3 루트 6. 2분의 3 정이에요? 그치. 사실 답은 쓰는 거야. 이게 그냥 학생용 책이라서 답이 체크가 안 돼. 괜찮니?
풀이 어차피 방법은 그냥 확실히 맞아야지. 방법 확실히 맞아서 계산이 아니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섞어서 한번 써보래. 그런 거는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해서 사인에 적용하거나 아니면 뭐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이제 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잘 해야 되니? 그래프는 괜찮아도 지금은 잘 해야 돼. 34번. 이번 주 안에 영상을 꼭 볼 거예요. 안 보면 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A, B랑 쌤이 직각삼각형을 하는데 아니군요. A, B랑 BD랑 길이가 같대. 길이가 같대. 그리고 3분의 2 AD래. 그러면 이 길이가 요 길이들의 3분의 2배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리고 AC가 2AB, AC가 2, AC가 있는데 이 친구가 AD의 2배. 뒤 복잡하게 해놨네. 자, 봅시다. 쌤이 여기를 A라고 생각해. 2A라고 생각해. 여기를 2A라고 생각해. 여기가 뭐가 되지? 3A가 되겠지. 네. 이거 여기다 3분의 2 곱하면 이게 된다. 네. 맞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C는 2배니까 6배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지 지금? 사인시. 사인 C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하라고? 조금 고민.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이런 것들은 풀이가 진짜 많아서 지금 드는 생각은 여기를 어떻게든 구해보자.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거야. 그리고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바꾸면 되잖아, 맞지? 코사인은 어차피 사인 보이지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구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거든. 근데 지금 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버릴 생각입니다. 근데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코사인 쓸 필요가 없어졌는데 이득이 크다. 요 각에 대한 정보부터 얻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딴 뭐지? 뭐 하라고 했지? 수선의 발. 그럼 본능 맞지? 본능. 수선의 발.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걸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상태지. 자, 그러면 수선을 말해주게 되면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 수 있다, 맞지? 숫자가 못생겨서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네. 할게. 여기의 길이가 얼마가 되지? 2분의 3a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코사인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자. 얼마가 돼?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얼마지? 2a 2분의 3a니까 4분의 3이 되지. 괜찮아? 요 각은 뭐가 되지?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 내가 여기를 x라고 잡을게.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 거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x가 아마 결정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각형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 쓰면 얘가 보여지겠지. 자, 할게. 약간 몰라 있어. 일단 진행할게. 사실 뭐 이런저런 풀이가 다 가능해서 자 3a 제곱 9a 제곱 받습니다. 9a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a 곱하기 x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는 36a 제곱이야. 자, 그럼 4랑 2랑 약분하고 마이너스 하고 여기 2는 살아야 되겠네, 맞지? 그럼 x 제곱 더하기 2분의 9ax 2분의 9ax 그리고 마이너스 27a 제곱. 그래서 2x 제곱 더하기 9ax 마이너스 54a 제곱은 0. 1, 2가 되고 얘가 6, 9, 6, 2, 12 안 좋아? 그러면 38 이렇게 되지.
이렇게 쓰게 되면 마이너스 6, 18에서 이것도 안 되는데? 뭐가 되지? 그럼 계산 틀렸나? 다시 54 그것도 안 되네. 이 소리가 안 되는 잠깐 생각을 더 하겠습니다. 약간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필요 없는 행동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림구실을 써서 구하든가 해야 될 겁니다. 미안. 아까 쌤이 착각했던 생각이 맞았어. 아까 내가 뭐 잘못 본 것 같아라고 했던 그게 있었는데 요 각이 이렇게가 그냥 끝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사인 세타 구하면 1 빼기 16분의 구하면 16분의 7이지. 그래서 루트 4분의 7이 4분의 루트 7이 될 거고 이제 사인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a가 사인 c분의 3a 나서 이렇게 되어서 이 상태에서 사실 끝났어야 되는 거지, 맞지? 이상한 짓을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에서 구하라고 게 사인 C였잖아, 맞지? 쌤이 순간적으로 뭔가 아까 머릿속으로 굴리면서 약간 착각을 했어. 착각을 해서 저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C가 모르는 각인데 하고 넘어갔잖아, 맞지? 근데 이제 마주보는 변이 있으면 그냥 사인이 대상입니다, 사실은. 마주보는 변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였잖아, 맞지? 저렇게 했어야 돼, 사실. 이 길이는 아마 그래용식 써서 생기는 이상한 못생긴 길이었을 겁니다, 애초에. 식 자체는 맞거든. 자체는 맞아서. 여튼 그래서 이제 아까 풀이하다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풀이가 훨씬 더 좋은 풀이라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거는 너무 못생겼잖아. 괜찮아? 지우는 안 괜찮지 지금. 다시 게임 잘 못해주고 그래.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했어야 되냐면 내가 이변 길이 알고 이변 길이 알잖아, 맞지? 그러면 사인을 항상 마주보는 변과 각 사이 관계를 찾는다고 했잖아. 내가 이미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했지. 그러면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 알아볼래. 알잖아. 그러면 사인 법칙을 가지고 풀어볼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사인 10분의 3에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기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내가 이 길을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이거 사인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변 알아볼래. 마주보는 변 알잖아, 맞지? 그럼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사인 법칙을 끝냈어야지 사실은. 사인 법칙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스트 원. 자, 그 다음 뭐냐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 삼사각형의 넓이인데 이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렇지? 완벽하게 똑같은데 이제 뭐에서만 차이가 생기냐면 이제 원래는 우리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걸 썼잖아, 맞지? 근데 세타는 그때는 예각에서만 정의가 되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우리는 삼각 함수로 확장하면서 각의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냥 그거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이때 중학교 때는 이 각이 예각에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0부터 180도까지 혹은 그 이상이 되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삼각형이 생기지 않으니까 일단 이제 예각이든 둔각이든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공식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 헤로의 공식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 이 친구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의 길이가 A, B, C 이렇게 주어졌어. 그때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정리하게 되면 넓이는 루트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게 헤로의 공식이야.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원래는 어떻게 구하냐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 그리고 걔를 사인으로 바꿔. 그리고 이 공식을 써서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공식의 이득이 크잖아, 맞지? 그래서 해놓을 그냥 해놓는 거야. 학 교과서에는 사실 안 나와. 뭐 좀 더 알아보려 이런 데만 나오겠지. 자, 근데 사실 해놓을 공식 그래서 정말 좋으냐? 안 좋아. 안 좋아.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가 만약 루트가 있다면 못 써.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가잖아, 맞지? 그래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엄청 낮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거의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근데 루트를 엄청 많이 나와. 그치, 루트 엄청 많이 나와. 차라리 더 깔끔하면 어떡해요? 완전 깔끔하면 쓰면 되지. 그리고 차라리 고1 때 그래서 쓸 여지가 있어.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고1 때는 뒤가 예쁘게 나올 때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거고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 평행 사변형의 경우에는 넓이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2분의 뭐야? 2분의 1 아니야. AB 사인 아, 네. 마지막에 착하구나. 이게 자 그거는 근데 쌤도 자주 하는 실수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쌤도 아무 생각 없이 평행 사변형에서 2분의 1 해놓고 뭐 이러는 거지. 자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사각형인데 쌤이 아무렇게나 그리고 싶었던 거야. 대각선 길이가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야. 그리고 요 각의 크기가 세타야.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 이때는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지.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 쉬운 그런 넓이긴 합니다. 괜찮니? 이거 다 사실 중학교 때도 했어. 삼각형이 다 나와. 그래서 추가되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없거나 아주 라이트하게 나와. 사인 코사인 붙여서 의미 있게 중요하게 나오고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부담을 가질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약간 유명한 문제가 42번이거든. 한번 봅시다. 이건 진짜 찐 유명한 문제입니다. 쌤 수능 교재 만들 때도 항상 넣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모의고사 기출 중에 있기도 하고. 자, AD 길이 구하시고 이제 이게 120도라는 조건이 주어졌거든. 이제 이게 이렇게 나오면 학생들이 진짜 어떻게 푸냐면 일단 코사인 법칙 써서 이 길이 구해. 오케이. 그 다음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써서 이 길이 구해.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 써서 요 각 구해. 그리고 다시 코사인 법칙 써서 이 길이 구해. 이렇게 풀어. 생각만 해도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겠지. 근데 사실 넓이로 풀면 한 줄 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를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풀이의 그 양이 너무 차이가 심각하거든.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x라고 잡자. 그럼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라고 쓰자.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도 이거랑 전체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120도 얘도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거 풀면 답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풀이에 비하면 심각하게 간단하잖아, 맞지? 근데 진짜로 학생들한테 풀리면 진짜 거의 한 10명 풀리면 한두 명 빼고는 다 코사인 법칙으로 트라이를 일단 시도해. 그래서 얘는 약간 기억력 테스트 문제에 좀 가까울 수 있어. 원래 풀 때도 눈이 들어. 당연하지. 지금 이 넓이 단원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단원을 분류 안 해놓고 주면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풀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어차피 그냥 공식 잘 적용하는 거라서 그냥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할게. 일단
대표 유형은 다 꼭 풀도록 하십시오. 알았지? 그리고 여러 개 남는 만큼 풀고 좀 더 이게 내가 케어를 해주고 싶은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만약 어떤 문제를 했는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질문하십시오. 특히 유형 자체가 접근이 잘 안 되면 질문하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일단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여름방학이 길다 짧다? 짧다. 짧은 시간에 내가 대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낸 거잖아. 그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백을 얻어야 돼. 보상을 얻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유형 좀 풀어보고 하는 거 오케이? 아 그래. 진짜 어려워. 고생했어. 너 무슨 이사 왔니? 나도 만만치 않아.